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안녕하세요. 소비의 중심, MZ세대의 모든 것에 강의를 맡은 강사 김학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현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세대별의 특징과 소비 트렌드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MZ세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MZ세대를 파헤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기업의 최우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한 마케팅이 통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혀 먹히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의 폴 포만 CEO는 우리 회사에서 닥쳐올 가장 큰 위협은 MZ세대들 간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소비 권력인 MZ세대의 특성과 그들의 니즈를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기업만의 과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당근 하세요? 당근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더욱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당근,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으로 유명한 동네 주민과 중고품을 거래하는 앱인데요. 혹시 최근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9개월 만에 월 이용자 수가 2배 넘게 급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자,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당근마켓뿐만이 아니라 번개장터, 중고나라, 그 이외에도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우리가 중고 플랫폼이 생겨났었던 것이 바로 중고나라라는 카페를 통해서 아마 활성화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택배로 이용을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스티커에서부터 컴퓨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사기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주춤하는 듯 했다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크게 대조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소유보다는 경험을 많이 중시하는 바로 가치 소비를 하는 MZ세대들 덕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판 또는 희소성이 있는 물건을 구매를 해서 물건을 되팔게 되는 바로 리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재테크에 활용을 하는 것도 바로 우리 MZ세대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도 할 수 있고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 그 큰 매력이 바로 이런 중고 거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이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을 아무래도 예전과 다르게 조금 더 멀리하게 됐죠. 그래서 집콕족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편의점을 중심으로 컨슈머를 저격하는 이색 콜라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 편의점에서는요, 굉장히 뜬금없는 할인 이벤트가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당군 신화 상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따끈따끈한 호빵을 옷처럼 입는 것도 있고요. 골뱅이를 벌컥벌컥 마신다 라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상품이 주고 있는 재미에 따라서 고객은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컨슈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손에 꼽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맥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시 5개월 만에 100만 캔 이상이 판매가 되면서 품질 대란까지 일으켰던 바로 곰표 맥주라는 것입니다. 콜라보 맥주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추억의 우리 전자 이름이죠. 혹시 금성이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네, 바로 금성과
우리가 맥주를 합쳐서 금성, 골드스타, 예, 바로 금성 맥주라는 것도 생기게 됐고요. 롯데에서의 아주 오래된 장수껌이죠. 예, 주시 후레쉬와 맥주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이런 콜라보들을 인해서요, 일상에 많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굉장히 소소한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요. 성장 정체를 맡고 있었던 기업들한테는 돌파구가 또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이색 콜라보는요, 어느덧 트렌드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덕분에 우리가 국내 수제 맥주의 시장이 무려 2013년도에는 93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무려 1,180억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MZ세대들을 바로 겨냥한 것이고요. 이 MZ세대들의 놀이이자 재테크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MZ세대들을 겨냥했다. 대체 MZ세대가 어떤 세대이길래 하고 혹시 고개가 갸우뚱해지시나요? 네,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MZ세대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이 또래 집단들이 하나의 세대로 묶여져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서 부모 세대 또는 자녀 세대와 같이 구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세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10년 단위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오늘 최근 신세대라고 한다면 바로 X세대, Y세대, Z세대로 구분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세대인 X세대와 비교를 해서 Y, Z세대를 우리가 디지털 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살아온 환경과 그 차이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대별로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 6.25 전쟁 이후의 세대인 바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학생운동에 앞장섰었던 386 세대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이어서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이어지는 세대가 바로 X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1990년대 바로 젊은이들의 세대를 대변했었던 무언가 특정한 의미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기존의 질서와 연계해가지고 정의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X세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X세대는요, 바로 경제적인 호황기를 누렸었던 1990년대, 오렌지족, 청소년의 과소비, 향락 문화 등 기존의 세대와는 구별이 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인식됐던 최초의 신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K-팝의 문화를 이끈 문화 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도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Y세대인데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밀레니엄 세대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트렌드를 이끄는 바로 주역이 됐다라는 뜻에서 밀레니엄 세대, 즉 M세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M세대와 Y세대는 같은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Y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고요. SNS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능숙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자기 표현이라든지 자기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잘 즐기고, 그다음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게임을 하면서 과제까지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까지 굉장히 능한 세대로 정의가 되고 있죠. 자,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소유보다는 공유를 조금 더 추구하는 경향이 바로 Y세대, M세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세대의 다음 바로 Z세대인데요. 아날로그와 우리 디지털 문화가 혼재된 환경 속에서 밀레니엄 세대와는 조금 다르게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완벽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을 공기처럼 사용하는 세대, 바로 이른바 디지털 원주민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그래서 인터넷과 IT 그리고 매우 친숙하고요. TV나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에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동영상, 컨텐츠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서 문화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바로 이러한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바로 밀레니얼 세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세대를 합쳐서 현재 나이는 대략적으로 10대 후반, 즉 20대부터 40대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이대는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MZ세대가 지금 바로 현재 2030 사회생활이 주역이 되기 시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오늘날의 현재 젊은이들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MZ세대는 비록 나이대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친숙한 디지털 환경.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소통이 굉장히 자유로운 세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어린 시절에서부터 디지털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해왔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MZ세대가요, 우리가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관련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전 세대를 아울러서 가장 높은 5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려 50%가 MZ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은 텔레비전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지상파로 방송했었던 프로그램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고 다양한 좀 독특한 미디어 이용법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요, 바로 유연한 사고, 새롭고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일단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고 최신 트렌드, 새롭고 나아가 더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거, 소유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치 있고 또 특별한 경험을 하는 데 소비를 좀 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는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호텔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호텔업계에서는 이런 MZ세대를 겨냥을 해서 새로운 다양한 패키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호텔 출근 패키지라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근무하거나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숙소를 오피스와 같은 형태로 변신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 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것까지 시간을 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는요, 요가 매트, 짐볼, 바이크 등을 준비를 해서 호텔룸 내에서 운동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헬스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만 홈트에서 많이 지쳐있는 고객들에게 한강뷰를 바라보면서 호텔에서 즐겁게 또 새로운 느낌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특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라든지 시간,
투자와 같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식품이라든지 생필품에 든 가성비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가 하면 대신에 명품이라든지 한정판 제품에는 오히려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특히 우리 MZ세대들은요, SNS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유통시장에서는 강력한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소비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특징들이 또 있지만 바로 자본주의 퀴즈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기성세대의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의 MZ세대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고 먹고 입고 놀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돈과 소비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는 세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르신분들께서 돈 밝히면 못 쓴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요즘은요 바뀌었습니다. 돈을 밝히지 않으면 못 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경제관념에 굉장히 밝고 돈에 대한 편견이 없는 그런 소비자들이 바로 MZ세대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20, 30대에 엄청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신종 금융 플랫폼입니다. 바로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와 같은 금융 플랫폼 업체가 비약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이용 고객의 61%가 바로 MZ세대이고요. 바로 그 주 고객층이 20대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습관이 나중에는 굉장히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이용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혹시 영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의미의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과감한 대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식과 암호화폐와 같은 상승장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2020년 3월에는요, 증시의 신규 가입수의 54%가 바로 MZ세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조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끌과 같이 굉장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몇 가지 신조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다만추입니다. 자, 다만추는요, 우리 SNS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시대 속에 편견 없이 다양한 삶과 만남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나 자신의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추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프렌드입니다. 프렌드는 누구를 뜻하는 who와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를 결합한 단어인데요.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표현하는데 거부감이 별로 없고 누구나와 함께 누구나 얼마든지 서슴없이 소통하고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다라는 말로 이 프렌드는 조금 더 휘발적인 관계에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선취력입니다. 자, 선취력은 바로 착함을 뜻하는 의미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 현상 등에 대해서 소신을 표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우리가 바로 선취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감성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사회참여에 굉장히 적극적인 성향을 함께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MZ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는 바로 공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공정은 말 그대로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는 거죠. 이 공정함과 가치가
기성세대와는 조금 더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가 원했던 결과가 생겨날 것 같지 않다라는 아주 큰 좌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시스템에서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고요. 실제로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정성 문제에 대해 예민한 세대로서 우리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념을 좀 더 초월해서 우리가 실용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념보다는 신뢰를 조금 더 추구하고 조직의 질서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좀 더 중시하는 새로운 세대, 이런 세대가 바로 사회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MZ세대가 이야기하는 공정의 가장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투명한 절차, 합리적인 설명,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피자 좋아하시나요? 네. 요즘에 피자와 치킨 가게, 파스타 등에서 요즘 숨어있는 선행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주문이 폭주하는 이른바 돈줄을 맞은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착한 일을 한 기업에게 칭찬을 해주고 무언가 불합리하고 안 좋은 일을 한 기업에게는 우리가 선한 영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히려 응징을 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돈줄이 아니라 혼줄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착한 일을 한 형제에게 있었던 뉴스에 났었던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돈줄 릴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치킨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대구에서 시작된 돈줄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한테 치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하시면 때 치킨을 무료로 제공을 해줬었고요. 그게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퍼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돈줄을 내줘야겠다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도 주문을 하고요. 나는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열심히 일해주신 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그분이 왔을 때 다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는 한 피자집 사장님은 한 아버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따님이 먹고 싶어 하는데 딸에게 생일날 피자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피자를 사줄 돈이 없었다라고 해요. 단돈 1,000원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딱한 사정을 알고 무료로 우리가 피자를 제공을 해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자 포장지에는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그 내용이 다시 아버님을 통해서 소문이 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3일 동안 거의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엄청난 주문 폭주가 이어지기 시작했었고요. 실제로 피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주문을 하고 나중에 그 아이가 또 피자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피자를 제공해 주세요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의 한 인터뷰에서는요, 그 피자집 사장님한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기부를 하신 수많은 분들한테 그 기부한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 사장님이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다가 그 내용들을 다 모아서 그 아버님한테 전달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은 처음에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장님의 간곡히 전달을 하는 바람에 일단은 전달했었던 그 기부금을 받고 그것을 개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딸아이의 이름으로 선한 곳에 다시 재기부를 하는 선행이 다시 역순환을 계속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영혼 관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영혼 관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영혼을 보내겠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켓팅을 하고 나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티켓팅으로 수익을 올려주는 형태인데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이 다음에도 더 좋은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흥행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독려를 하고 나조차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줄의 시작은요, 파급력에는 바로 SNS가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SNS와 커뮤니티의 선행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돈줄 내러 가자고 독려했다라는 건데요. 온라인 상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급력은 굉장히 빠르고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혼자는 힘이 없지만 여러 명이 함께 한다면 그 시너지는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세대가 가성비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였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MZ세대들은 일단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을 비싸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구매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어서 그것을 구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주행하면 우리 영혼을 넘어서 역주행하면 또 다른 주역이 떠오르는데 혹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다들 아시나요? 네, 역주행의 주역 롤린에서도 바로 MZ세대의 바로 모습이 엿보일 수가 있습니다.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에는요, 발표한 지 4년 전에 곡이 롤린이라는 곡을 4년간 군부대에서 위문 공연으로 위해서만 불려지다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주목받게 된 그룹인데요. 군대에서는 비공식 군가라고 불리도 무방할 정도로 역사 속에서 나오는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에 대한 관심이 오랜 무명 생활을 지냈던 이들에게는 대단한 응원으로 이어지면서요. MZ세대들의 사이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브걸스가 인기를 끌면서 광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꼬북칩이라고 아시나요? 네. 바로 오리온제과에서 나오는 꼬북칩이라는 과자인데요. 대표적으로 브레이브걸스의 멤버의 팬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리온 기업에서도 팬들의 열기에 의해서 브레이브걸스의 멤버인 유정이 포켓몬스터의 꼬부기를 닮아서 별명이 꼬북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웃음에 치는 그 꼬북자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이것이 꼬북칩이라는 그 오리온 제과의 꼬북칩이라는 브랜드까지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팬들의 열의가 엄청나다 보니까 실제로 오리온에서 꼬북칩 담당 마케터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사원증과 함께 오리온 꼬북칩을 담당하고 있고 고객센터에 실제로 꼬북칩 광고 모델로 발탁을 해달라는 요청이 주말 사이에 100건이 넘게 글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꼬북칩 이벤트를 기획하는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꼬북칩의 광고 모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팬덤 문화는 단순하게 아이돌에게 편지나 전화로 응원 메시지를 남기던 그 시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광고를 요청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등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더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 바로 광고 모델을 발탁하는 요구로 이어졌고 해당 회사에서는 주식 매매와 함께 실제 모델이 발탁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이나 콘텐츠 공급자가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서요. 직접 생산을 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MZ세대들과 함께 일하기가 또는 같이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가 무섭다라고 호소하는 기성세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패러디한 7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들은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익숙한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직장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이가 삶의 균형을 하는 워라밸을 추구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요구하면서 기업 문화에까지 바꾸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MZ세대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들을 관통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바로 다양성입니다.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편견 없이 다양한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요. 이런 주관이 뚜렷해서 자신의 취향이라든지 취향을 밝히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전혀 없고 자신의 소비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바로 이른바 가치 소비, 취향 소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MBTI가 어떻게 드세요? 바로 통성명 대신에 MBTI.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잘 설명해 준다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인을 유형으로 분류하는 레이블링 게임 테스트가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스스로를 연구 과제처럼 생각을 해서 탐구하고 최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습관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이런 사소한 행복으로 자아를 위로하고 충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비 트렌드, 바로 MZ세대가 주력으로 가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서 크게 키워드 3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미닝 아웃입니다. 이는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미닝 아웃이라는 것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을 중요시함으로써 바로 착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신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미닝 아웃이라고 우리가 불러지고 있습니다. 자, 착한 기업에 대해서는 돈줄을 내고요. 부정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로 응답을 하죠. 상품보다는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단순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라든지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해서 신념을 바탕으로 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우리 사회적 이슈나 불합리성에 대해서 우리 저항을 하면서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기준 또한 고스란히 브랜드를 선택하는 그 기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과 바로 도덕적 윤리의식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원하는 부분인데요. 소비자들은 이런 공정한 가격과 제품의 기능과 성능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생산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인지 환경 및 동물 보호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지가 바로 주요 기준으로 생각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윤리의식을 통해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미래보다는 현재, 가격보다는 취향,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고 새롭게 이색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미닝 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할메니얼인데요. 할메니얼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때 그 시절을 풍미하는 새로운 푸드 트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MZ세대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할머니 감성인데요. 이른바 할메니얼이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입맛과 바로 밀레니얼이 합쳐져서 할메니얼이라고 불러지고 있죠. 그래서 인절미와 치킨에 좀 다소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 그리고 할머니 입맛이 바로 우리 젊은 세대, MZ세대한테도 통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할메니얼 바람은요, 바로 식료품 업계에서도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할미루, 그다음에 할밍아웃과 같이 요즘 SNS에는 할메니얼에 관련된 게시물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렌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음식에서부터 패션에까지 자연스럽게 모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식품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등과 같은 곳에서는 이를 캐치해서 벌써부터 할메니얼을 반영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통곡물을 담은 음료,
현미, 검은콩, 흑임자, 인절미, 쑥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음료들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MZ세대의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전략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팥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단호박과 인절미, 팥이 첨가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초코맛이 나는 파이 아시죠? 기존의 마시멜로가 들어가는 대신에 바로 인절미와 팥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식료품 업계를 넘어서서 패션에서도 우리가 할머니 패션이 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뜨개 패션입니다. 할머니 패션, 뜨개질한 옷이라든지 모자, 그 다음에 필수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통해서 헐렁한 팬츠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인데요. 이런 커지는 목소리에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장바구니, 텀블러, 봉투, 식물성 물티슈 사용 등과 같이 가치 소비도 소신 소비처럼 돈줄 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가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많은 지금 밖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일회용품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 많이 사용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제로 웨이스트에서도 웨이스트 운동을 함께 시작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소비 트렌드가 바로 우리 뷰티 업계에서도 굉장히 장시간 동안 소외되었었던 바로 비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 대신에 비누바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주 브랜드에서는 제로 플라스틱으로 해서 샴푸바를 출시하기도 했었고 1,000원대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식품을 구매를 하러 갔을 때도 일회용품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가져간 용기에 담아주는 거라든지 장바구니를 이용한다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제로 웨이스트에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포장해 올 때 식당에서 직접 내가 가져간 그릇을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SNS에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속속 들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도 살리고 피부도 살리자 라는 의미에서 한 화장품 회사에서는 로즈마리 샴푸로 해서 비누 형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실제로 천연 계면 활성제 분말과 액상 같은 화학 성분이 굉장히 최소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 우리가 그 수질 오염에 있는 데서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를 필요 없이 우리가 쓰레기 없이 남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액상형보다는 2배 동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런 소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신념이라든지 가치관을 표출하는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치 소비 영향으로 예전부터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에 고체 비누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거나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을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곽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요, 좀 더 많이 확대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로 많이 용기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패키징, 배송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었던 바로 환경 보호에 관한 이슈가 코로나19에서 확산이 되면서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이 수가 증가함에 있어서 포장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 개발한 보냉 기능의 포장용 박스가 2021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 배송 부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었죠. 과거에는 우리가 포장지에 대해서 신경을 솔직히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한 번 주문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박스가 많이 오지? 여러분들도 실제로 배송을 받아보셨으면 여러 가지 택배 회사라든지 여러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을 때 필요 이상의 굉장히 많은 포장들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아이스팩이 너무 많아서 처리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다르게 어떤 곳은 아이가 먹을 거니까 보냉제를 좀 충분히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객들의 이러한 의견들을 청취를 잘 해서 친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상품이 아니라 음식을, 바로 식품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직접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 화장품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포장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의 품질이라든지 신선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 고객들은 신선하고 버리기 쉬운 그런 포장재들을 원했다라고 하지만 요즘 고객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바로 종이를 선택했습니다. 자, 종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아무래도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종이라는 소재 자체는 일회성으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그 어떤 소재보다도 재활용이 잘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포장재는요, 그냥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4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영하 18도의 상태를 14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처럼 보냉이 가능하면서도 별도의 분리 없이 바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남에 있어서 스티로폼 박스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도 환경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를 사서 실제로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비 트렌드는요,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메가 트렌드로 다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MZ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성세대들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MZ 세대들은요,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고요.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은 2040년에는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MZ 세대들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AI처럼 차갑고 가끔은 아날로그를 취하는 MZ 세대죠. 타고난 디지털 기술과 정보력을 탑재하고 있고요. 편의점 도시락의 주 고객층이기도 하지만 명품 소비에 책임지는 극단적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나홀로 문화를 굉장히 잘 즐기면서도요. 좋은 것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트렌드 전파자이기도 합니다. 애플의 인공지능 시리와 함께 등장한 알파 세대이기도. 소비 트렌드를 자주우지하면서 엄지손가락 2개로 세상을 바꾸는 세대입니다. 전무후무한 세계 이론의 세대별 이론과 정의들이 들이대지만 왠지 통하지가 않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고 모순투성이로 보이는 이런 행동의 이면을 우리가 좀 더 파헤쳐 보면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했던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는 현재 20, 30대를 주축으로 하고 있고 친숙한 디지털 환경에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과감 없이 투자를 하고요.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라 한다면 투명한 절차, 합리적인 설명과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트렌드 3가지로는 미닝아웃, 할미니얼, 친환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MZ세대는 우리보다는 나 자신을 그리고 내가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 브랜드를 같이 키우고 같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몰입하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다 만들어 놓은 완전체보다는 조금 비어있는, 내가 끼어들 수 있는 여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에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실험, 그리고 새로운 가설,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서 바꿔보는 것이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언택트 양상이 혹시 여러분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언택트 양상은 안타깝게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으로 황금 비율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기술과 언택트 문화가 확산된다 할지라도 구매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은 누구다? 바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살아왔었던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의 형성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름을 우리가 조금 더 인정하고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시대 유감이 아닌 세대 공감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세대만이 무조건 이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서로 다른 세대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모두가 그 세대에 대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들, 모두가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발전해 나가는 사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